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네, 패드 좀 정리할게요. 네. 날씨가 아주 이렇게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식사하고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점심 먹고 남편하고 수박 한 통을 사들고 왔습니다. 보통 그 슈퍼에서 배송을 시키면 되는데 시간도 좀 늦고 또 보통 슈퍼들은 냉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참 걸리고 어차피 또 갖고 와서 냉장시키고 이래야지 수박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 차를 가져가서 가져오든가 아니면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왜 수박 넣어주는 끈 있죠. 그 플라스틱 끈 거기에다가 하나 달랑달랑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현충일이라서 그런지 수박이 다 동이 났대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건데 그래도 뭐 2만원 뭐 할인하고 해서 2만원 이내에 11호라고 하는데 이게 11kg를 얘기하는 건지 여하튼 중짜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에는 뭐 과일의 압권이 수박인 것 같아요. 거의 수분 보충도 되고 당분 보충도 되고 특히 우리는 이제 나이 든 부부다 보니까 수박을 그냥 썰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화채 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화채를 해서 한 그릇씩 먹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조금 손이 가더라도 화채 한번 집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는 사이다랑 그 다음에 프루츠 칵테일 그 과일을 막 여러 종류의 과일을 다져 놓은 통조림 있죠. 근데 그게 좀 귀하던데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냥 100도 통조림으로 했는데 또 슈퍼 갔더니 다른 데 갔더니 프루츠 칵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유를 조금 넣어서 색을 약간 뿌옇게 예전에 제가 젊을 때는 막 나이트클럽 뭐 고고클럽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 그 나이트클럽에서 안주로 과일야채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알코올 먹은 다음에 그 답답함을 약간 달게 약간 그 국물 마시듯이 이렇게 과즙 사실은 뭐 사이다에다가 뭐 연유도 조금 넣었을 것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달달함 시원한 그런 것들. 근데 과일을 수박만 넣으면 재미없고요. 집에 있는 거 다 잘라 넣으셔도 돼요. 저는 참외도 넣고 포도도 그냥 반 잘라서 넣기도 하고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해 먹으면 설탕을 예전에는 좀 많이 넣었는데 요즘은 알룰로스를 좀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그릇에 유리 그릇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니까 좋아하더라. 저도 기분 좋고 남편도 좋고 어서 오십시오. 더 하다 아트스쿨님 오셨네요. 스프링님 SONG 그 다음에 5S인가요? 효수님 그 다음에 룰루랄라님 어서 오시고요. 알레님 오늘도 너무 산뜻하세요. 선생님 팬이에요. 아니 오늘은 제가 이 원피스를 되게 오래된 원피스인데 남편도 제가 안 입다 옷을 입었는지 새 옷인 줄 알더라고요. 그렇진 않거든요. 몇 년 된 옷이거든요. 오늘은 원래 박시한 원피스에다가 벨트를 하나 했더니 조금 또 느낌이 달랐나 봐요. 어서 오십시오. 모자는 사실은 베이지를 썼다가 오늘은 모자를 안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라방할 때는 조금 모자를 썼는데 베이지보다는 블랙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얼른 또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무늬가 있을 때는 심플하고 충돌이 안 되는 게 더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엄마가 해주는 요리 하나가 사실은 뭐 가족 모두에게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사실은 음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성장기에는 뭐 단백질 위주로 많은 요리를 해서 먹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뭐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제가 바쁠 때는 또 밥을 안 했었어요. 네, 한동안 또 안 하다가 외식 위주로 살다가 또 요즘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 또 제가 먹고 싶어서 오히려 집밥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제 뭐 솥밥 해서 먹기도 하는데, 과일 같은 거나 차 같은 거는 뭐 자주 해 먹죠. 예, 그래서 가끔은 집에 왜 홍차 많잖아요. 홍차. 예, 그러면 우유를 좀 따끈하게 끓여서, 저는 게 귀찮으니까 전자레인지 돌렸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만 돌려도 이제 우유가 따뜻해지잖아요. 거기다가 티백을 뭐 홍차를 넣어도 되고 어떤 차도 괜찮아요. 근데 홍차가 더 맛있죠. 예, 홍차를 넣고, 그리고 이제 꿀을 좀 넣고, 예,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 파는 밀크티, 예, 그 맛 나거든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티가 얼마나 좋은 거냐에 따라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먹더라도 좀 예쁜 잔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좀 남편이 약간 서비스 받는 느낌 들기도 하고요. 또 애플 시나몬 티라 그래서 그 시나몬은 우리 계피인 거 아시죠? 계피를 작게 약간 가공한 것 같아요. 스틱 형태로. 예, 그런 것들도 따로 팔아요. 계피만. 그리고 애플티는 그냥 티백인데 조금 그 유기농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다가 시나몬 넣고 그 다음에 꿀 같은 거 좀 넣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또 기분이고, 예, 제가 차를 좋아해서 집에 있는 그 많은 티백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예, 그렇게 한 잔씩 주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바샤 커피를 이제 선물을 받은 게 있었는데, 티백이요. 그것도, 예, 제가 싱가포르이 그 바샤 커피의 원조거든요. 그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상당히 정말 그 클래식이 무엇인가,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고급지게, 예, 해줘요. 그래서 바샤 커피에서 차 한 잔 마셔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 비싸죠. 그렇지만 그 추억을 사는 거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삼성동에도 있고 요즘 바샤 커피가 이제 몇 군데 생기나 봐요. 티백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도 집에서 왜 티백을 왜 우리가 물만 부어서 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길상사 앞에 한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가 그 핸드드립 커피를 9,000원씩 받아요. 비싸죠.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거기는 그냥 필터에다가, 그 커피가루를 넣고, 천물을 내리고, 스푼으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발효시키듯이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커피 가루를 전미냐 그랬더니, 물을 이렇게 내릴 때 안에 아니면 옆에 잘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약간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갈아 놓은 걸 불린다. 그래서 물을 좀 넣고 티스푼을 이렇게 휘저으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추출되는 거잖아요. 제가 맞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샤 커피든 어떤 티백이든 요즘은 많은 그 비싼 카페들이 대부분 티백을 만들어 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을 저는 2번 끓여요. 예, 포트를 2번 눌러서 끓이고 그거를 내려서 약간 좀 찰랑찰랑할 정도 됐을 때 티백을 이렇게 티백 안에 있는 그 커피를 티스푼으로 집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한 2번, 3번 하고 끝까지 하진 않고요. 한 3번 정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버리고 오히려 뜨거운 물을 약간 에스프레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먹으니까 역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이게 물을 내릴 때 움푹 파여서 사이드에 있는 커피에 추출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바본 거예요. 그거를 왜 저을 생각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한 킥을 배우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심히 잘 보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뭐 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봐라. 예, 티백을 내릴 때는 물을 넣고 티스푼으로 이렇게 저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촉촉하게 될 때, 그래서 불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려서 추출을 하니까 훨씬 맛있더라. 그래서 바샤커피 지금 먹어보는데 그건 도시별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는 게 이스탄불인데 앞에 미라클인지 뭔지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다른 커피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비싸요. 예, 한 팩당 뭐 4, 5천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싼 거죠. 예. 좀 비싸다 가격이. 근데 뭐 그래도 뭐 기분 내서 어쩌다 한 잔은 뭐 먹을 수도 있죠. 드리밍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하시다가 지금 점심은 이제 끝났고 아이들 뭐 학원 간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뒹굴뒹굴 거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남편이 집에 있던가 외출했던가 뭐 상황은 많겠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다가 들어오셨는지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실래요? 저는 오늘 5시에 수학작가 윤기은 원장님의 팀들하고 저녁에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대치동에 우리 현지들만 가는 그 고깃집이 있어요. 약간 노포 같은 집이에요. 근데 정육점 식당인데 고기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초대해서 거기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부원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비즈니스는 아닌데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같이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회식합니다. YHSMKH님은 양양 법수치 계곡, 법수치 계곡인가 봐요. 그렇죠. 제가 속초 잠깐 살 때 속초, 양양, 고성 이렇게 다 같이 있잖아요. 양양, 속초, 고소 이렇게 있거든요. 예, 양양은 서핑도 많이 하고 뭐 유명한 식당들도 뭐 햄버거집 같은 것도 좀 유명하고 좀 그렇죠? 예, 계곡에 계시구나. 강원도 계곡이 설악산만 가도 굉장히 이렇게 푸근해요. 산이 막 우리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계곡에서 뭘 먹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싸온 거 정도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우이동, 서울의 우이동 계곡 뭐 이런 데는 정릉 계곡 이런 데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상인들이 그 평상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비싼 음식을 파는 거예요. 백숙이라든가 뭐 닭도리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파전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평상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나라 건데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곡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일단 음식물 찌꺼기들이 없으니까. HS 디바인님은 아이들 데리고 캠핑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릴 때라도 많이 놀려야지 싶어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캠핑 가서 이제 조금 팁을 드린다면 일단 아이들이 지도에서 백지도나 아니면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좀 벽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는가 위치를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경기도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양이면 강원도잖아요.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로케이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도래든가 무슨 시래든가 동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를 갖고 그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기본이거든요. 살면서.
그리고 그 캠핑 장소에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거나. 그래서 왜 그 작은 그 스케치북 있죠? 그걸 꼭 갖고 다니라 그래요, 저는. 그림을 그리던 못 그리던 애들이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정말 작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크로키 하든가 뭐 아니면 뭐 잘 그려보든가 끄적끄적 그거 자꾸 해보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번 해봐도 좋고, 또 스마트 렌즈를 활용하면 이 꽃이 무엇이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래서 캠핑 가서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또 블루투스 하나 가져가면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자꾸 활용해 보세요. 훨씬 더 즐겁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되게 심심하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막 이제 뭐 와인 마시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애들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자연 속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연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되게 도움 될 거예요. 역시 코치님 여행 후기에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그쵸? 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해보면. 저도 아이들하고 어디 가거나 이러면 우리 이번에 그 워킹맘 다이어리라 그래서 우리 이보라 쌤이 대기업의 차장님이시거든요. 예, 워킹맘의 이력이 크죠. 예, 근데 그분은 항상 어디 갈 때 작은 그 수첩 형태의 약간 그 브로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는 거예요. 사전 지식을 같이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워크북 형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궁리하시면 참여도가 높다. 내가 참여를 잘할수록 더 즐길 수 있어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SONGS님은 코치님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 코치님 목소리가 들린다고. 아, 그래요? 제 책 어떤 거 읽으시나요? 책 제목도 궁금한데요. 사실 책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출판사를 만나느냐, 그 출판사에서 얼마나 광고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 제가 책을 만드는 거는 한 권 한 권 정말 성의를 다하고 내용도 정말 좋은데 그렇게 출판사 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빅히트까지 물론 많이 시긴 팔았는데 그렇게 막 책 때문에 제 명성이 더 유명해지거나 이러지 않았던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정말 좋은 책 많거든요. 뭐 엄마 주도 학습은 정말 베스트셀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뭐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 초등엄마 관계 특강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그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한테 명품 아들, 그것도 되게 좋고 좋은 책 많아요. 여러분들 도서관에도 많으니까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과제에 채점하다가 라방을 들어왔다고요? 누구 과제요? 아이 거? 아이 거? 저도 참 채점 많이 했어요. 아이를 뭐 제가 티칭보다는 저는 어릴 때부터 코치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플래너 짜주고 주간 계획표 만들고 채점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거 근데 오래 못해요. 정말 길어야 중1이에요. 아니면 뭐 초3까지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치동 엄마들이 타 지역 엄마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적어도 중2, 3까지는 시험에 관여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 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은 키워줘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과제 채점이요? 잘하셨어요. 루틴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배이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거. 근데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거. 타고난 기질, 아니면 그 아이의 정말 코어 같은 거 있죠. 핵심 가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변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면 변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직접 부딪혀야 돼요. 예.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 말 안 듣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랑하려고. 내가 공부하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자랑하려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맞지만 내가 잘했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 좋다. 더 하다님이 큰애들은 학원 보내고 막내와 점심시간 전에 여유 시간이 되어서 알람 뜨자마자 들어왔어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제 김해 갔다가 오늘 왔는데 큰애들은 짧게 여행을 다녀와야 정도 쌓이고 눈을 더 마주칠 수 있어서 짧은 여행이라도 참 좋습니다. 맞아요. 꼭 여행이 아니라 산책도 좋아요. 전 아이들과 대학교 들어가서까지도 같이 쇼핑하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예, 그거 되게 의미 있어요. 그거는 서로 공감대를 유지하고 같은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우리 자주 만나는 친구일수록 대화가 많죠. 자주 안 만나는 친구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40이 되든 50이 되든 막 초등학교 얘기만 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은 지금 시대, 동시대에 경험이 공유 안 돼서 그래요. 그들이 같이 공유하는 건 옛날 건 거예요. 초등 때 까르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나이 들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랑도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제가 왜 남편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걸어 다니냐면 걸을 때는요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뭐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나란히 앞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보이는 거는 뭐예요? 뭐 건물이든 나무든 하늘이든 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과 아이 한 명과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같이 뭐 산책을 하거나 뭐 어디 뭘 사러 가거나 정말 슈퍼를 같이 가거나 이래도요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요 내가 엄마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요. 전 그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것을 공유하기 정말 중요하네요. 가족들과 산책하기 실천해 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산책은요 여러 명이 하면 안 돼요. 네. 나랑 아이 1명, 나랑 뭐 아이가 셋이다 그러면 1대1 그리고 남편하고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 명 하면 서로 엄마 옆에 있겠다 하고요 서로 다른 애를 흉을 봐요. 그거는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시그널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데이트는 1대1로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가성비가 좋아요. 짧게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가 행복해져요. 예.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딸하고 몇 번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만일 할 게 더 많으면 조금만 더 기운을 내자, 그 정도밖에 못해요. 예.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하우투를 알려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것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경청만 해주는 것만 해도. 하이바헤이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착장 멋지세요. 블랙인데도 시원해 보이고 멋스럽니다. 천이 여기가 이렇게 비치죠. 얘가 빨가리 같은 천이에요. 여름에는 왜 살에 들러붙는 옷은 싫잖아요. 그리고 반팔이니까 이런 게 좋은 거 뭐냐면 이너를 이것저것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슬립 하나 입고 이거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여름에는 반바지 같은 인견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인견으로 산
슬리브, 그 다음에 뭐 반슬립, 반바지 같은 거, 속에 입는 거, 그리고 브레이저도 인조견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괜찮아요. 인견이라고 하죠.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천도 깔깔한 게 되게 시원한데, 하나의 포인트는 보통 이런 옷들이 박시로 나와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뭔가 너무 이렇게 풀어져 보이는 느낌 날 때는 벨트 하나 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벨트를 여기 이렇게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죽 벨트인데, 구멍이 없는 데는 그냥 내 허리 사이즈 맞춰서 꼭 찌르면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되게 편해요. 예, 그런 거 하나, 예, 가지셔도 좋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포스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포스 있어 보여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장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임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든 이제 리더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 자기주도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격적인 것도 좀 있죠. 뭐 MBTI도 좀 그렇고. 근데 겉은 좀 그런데 또 속은 또 예, 물렁물렁거리고 좀 그래요. 예, 속까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약점이에요. 네. 오늘도 남편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남편하고 저랑 아들하고 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명 중에서 가장 사교성이 강하고 사회성이 좋고 누구에게나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런 걸 남편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4명 중에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1등으로 나오고, 제가 2등이래요. 저 잘 못하는데. 그리고 3등이 딸이고 4등이 남편.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막 어디서나 덥석덥석 하고, 왜 누구 만나면 바로 막 언니 동생 하는 사람들 있죠. 저 절대 못하거든요. 네, 절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누가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사교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MIA님, 아웃스테인딩님이 초사 아들이 과학 문제집 풀리고 알람 떠서 들어왔어요. 채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실험학원은 다녔나요? 예. 문제집만 풀지 말고 초3, 초4까지는 실험하는 학원 다녀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익숙하면 좋은 게, 왜냐하면 과학 실험학원을 다니면 실험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게 과학적 글쓰기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논문의 시작인데, 내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연구의 프로세스, 연구하고 나서 이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만들었던 이론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사 아들한테 그런 걸 좀 해라. 그래서 실험 보고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룰루라님은 아이 학원을 보내고 이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이지만 토요일에도 학원 스케줄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예체능은 우리가 주말에 하죠. 꼭 해야 될 거는 수영이에요. 수영이고, 저는 아들들은 저병까지는 꼭 시키라고 해요.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만일에 애가 좋아하고 능력 있으면 대회도 한번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릴 때 그런 임계점까지 가보는 그런 극기훈련 같은 체육활동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는 거죠. 예, 좋고요. 여자아이들은 수영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어깨가 좀 넓어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근데 이거는 생존 수영에서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될 게 스케이트예요. 스케이트는 남녀노소 어떻게든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북미권 가면 굉장히 링크가 많고요. 동네마다.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근데 우리 아들이고 딸이던 막 그런 거 못하면 좀 없어 보여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자전거도 다 타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 보드도 탈 수 있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유아나 초등 저까지는 발레를 좀 하라 그래요, 아이들. 그거는 이제 몸도 예쁘게 만들어지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듣는 훈련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뭐 축구죠,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축구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많이 시켜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가 뭐 태권도라든가 뭐 이런 걸 줄넘기 이런 걸 학원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그 외에 뭐 요즘 뭐 아이스하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운동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저도 요즘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몸이 좋아짐을 느끼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시켜라.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은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은 내가 악기 연주면 더 좋지만 못하면 듣는 귀라도 있는 거, 그림은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 그림을 좀 자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왜 작은 스케치북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손으로 그려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 능력의 하나예요. 지연님이 이 귀한 시간에 라이브라니 코치님 열정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 원래 토요일 날은 제가 막 그 화장도 안 하고 뒹글뒹글 집에서 뭉개야 되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드라이브하고 와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5시에 좀 미팅이 있어서 식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워서. 요즘 그 창조적 시선이라는 그 책을, 벽돌 책인데, 저희 그 유튜브 멤버십들하고 같이 읽는 책들인데, 제가 한동안 바빠서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또 차분하게 또 마음 가라앉히고 읽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집에 그 되게 두꺼운 그 벽돌 책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정말 벽돌 깨기식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널 읽어보리라, 완독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책을 한 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마이님이 과학 실험학원을 여름 방학 중 다녀보려고 하고 있어요. 3학년까지 한 학년을 다녔고 한 학기 쉬었는데 다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 방학만 다니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딸을 초등학교 때 대치동에는 이제 그때 보람과학학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실험하는 거예요. 정말 비커 닦고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때 해보면서 이 보고서 쓰면서 아이가 문과성이야, 특히 문과성인 아이들은 이 논리적 글쓰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꼭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어요. 코치님이 제 마음을 딱 아셨네요. 그리고 미아님, 그 중등반 클래스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등반 클래스 들으시면 지금 많이 도움될 거예요. 예, 들으세요. 남원기님이 코치 안녕하세요. 분당 7세 남아인데 내년부터 드디어 벼르던 육아휴직을 2년 쓸 계획입니다. 이 기간을 아들과 정말 잘 보내고 싶은데 명심해하거나 조언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1 때 2년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1년만 쓰시면 안 돼요? 초1만 적응하고 1년만 쓰시고 오히려 6학년 때 한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1학년 때는 사실은 엄마가 학교 보내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은 빨리 오니까 그거만 이제 익숙해 있으면 나중에 복직하시고 도우미 아줌마 있어도 큰 문제 없거든요. 초1, 초2 때. 예, 근데 오히려 저는 6학년에서 중1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저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춘기도 좀 있고, 아이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요즘 중학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만 쓰시고, 오히려 고학년 때, 그때 썼으면 좋겠다. 예. 어떤가요?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1학년, 2학년을 육아휴직 쓰기는 좀 아까워요. 예, 1년만 해도 될 것 같다. 육아휴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 쓸 수 있고 아빠들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아이를 갖고 유산기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경력 단절이 된 거거든요.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면서부터 계속 아이를 제가, 그냥, 집에서 에듀맘이 돼서 키웠죠. 근데, 돌이켜봐도 정서적 안정 같은 거 이런 거는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둘째 중학교 때 제가 잠깐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역시 아이들이 좀 흔들렸었어요. 물론 케바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필요했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뭐 모든 여성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보다는 질이거든요. 근데 2년을 쓰신다면 1, 2를 2년 쓰기는 좀 아까워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봐라. 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름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성인이고,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닥치면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주 안에서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은 한 점이잖아요. 나를 둘러싼 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나를 둘러싼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알잖아요. 나만 들여다볼 줄 알지 내 주변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연이 닿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많을 때더라고요. 에너지가 막 뿜을 때 그 에너지의 점들이 연결돼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리고 그거 한다고 뭐 죽지도 않고 그거 한다고 손해보지도 않는다. 그냥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아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 아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가 주어진 일은 제가 존경할 만큼 열심히 해요. 어제도 2시 반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 반. 왜? 했더니 퇴근하고 또 자기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2시 반까지 일을 했대요. 아니 고3도 아니고 뭐 수험생도 아니고 그렇게 회사 일을 업무를 아니면 뭐 자기가 새로 배운 어떤 일이든 워크잖아요. 그거를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2시 반까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열정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오고 정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억지로 되나요? 아니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성과가 나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잘할까요? 동기부여 참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근데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일단은 그게 궁금해야 되고 관심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들한테 아이가 뭐 좋아하는지 보라 그래요. 얘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을 놓고 아이를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아이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하고 얘기하고 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뭐 얼마큼 알겠어요. 걔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딱 들으면요. 꼭 찾아봐요. 구글에서도 찾아보고 전문 용어도 배워보고 그래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갖다가. 그것도 노력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쉬운 게 없죠. 네. 너무 숙연해졌나요? 네. 중학교 입학 앞둘 때가 또 중요하군요. 어쩌죠? 육아휴직법상 아이가 만 8세. 초2까지가 대상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하죠, 뭐. 이게 이렇게 띄어서 하면 안 돼요? 띄어서 하는 건 안 되나 보죠. 제가 그 육아휴직법상을 몰랐나 봐요. 그러면 태어나서 만 8세까지만 그 법적인 그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하세요. 하시고 그 대신에 엄마가 2년 동안 공부를 좀 하실래요?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도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을 하다가 아이만 케어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부모로부터 내가 서포트를 30%만 받다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100%를 주면 애들이 힘들어요. 번아웃 돼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학사를 하나 더 따세요. 엄마가 대학을 나오셨으면 편입하셔가지고 뭐 전문대 나와도 편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편입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오히려 있으면서 학사를 하나 떠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거든. 저는 글로벌 사이버대 실용 영어학과거든요. 거기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만일에 장학금도 드릴 수 있거든요. 또 교수 장학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 성과물도 있고 또 아이도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덜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이버대에서 공부했었거든요. 예. 저는 상담 심리학을 다시 공부했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멤버십들한테도 많이 권해서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후기 지금 지원 기간입니다.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이가 6학년 때 정규직을 그만두셨어요. 일부러 프리랜서를 돌리고 그리고 6학년이 아니었네요. 6학년 때 대치동을 들어왔고 1학년 말에 그래서 2학년하고 3학년을 지금 엄마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를 서포트하고 있거든요. 그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2학년, 3학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리고 공부를 많이 잘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엄마가 없어도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중학교 때 저는 엄마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시험도 엄마가 이렇게 봐주는 애랑 안 봐주는 애랑 좀 다르거든요. 학원에서만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대치동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걱정했습니다. 예,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그 사람의 답변의 신뢰성 같은 것들도 조금 의구심이 생기고,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친정엄마 아니면 뭐 사촌들 여하튼 뭔가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디다가 이렇게 물어볼 데가 별로 없고 아니면 뭐 한때 지식인 아니면 요즘 챗 GPT 그러면 이게 정말 검증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전 항상 시작이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의 진짜 경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만 좀 책으로 써달라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Q&A 할 때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거기에 맞게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이제 내일은 또 제가 이제 녹화 우리 워킹맘 다이어리나 김 기자가 간다 이런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선생님들과 하는 그런 코옥도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 특히 이번에 영재학교 이제 그 지원이 끝나고 그럼 영재학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또 최영두 원장님하고 또 그런 강의를 또 만들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개를 준비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샤론 코치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뭐 중등반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 B, 미래인재 클래스 이런 거 지금 11일까지 할인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강의 하나를 들으면 아마 정말 많은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저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